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그냥 연애 뉴스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싶어 하는 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세상과 잘 어울리게 키우고 싶어 하는 또 다른 부모. 사랑은 같은데 방향은 완전히 다를 때? 결혼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게 평온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 가득한 몬테시토. 침실만 9개나 되는 대저택, 고요한 정원, 완벽한 가족 사진.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가장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는 오직 두 아이, 아치와 릴리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단순한 육아 방식의 차이를 넘어 두 사람이 살아온 세계관 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쟁에 가깝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다. 예전처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갈등은 반복되고 감정은 쌓이고 결국 부부 관계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손을 잡고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이들을 완전히 숨길 것인가, 아니면 관리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부부에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입고 전혀 다른 생존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카메라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 실수, 슬픔, 심지어 상실까지 전 세계가 지켜봤던 삶, 그는 자신을 동물원에 전시된 존재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보호받지 못한 채 소비됐고 상품처럼 다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들만큼은 절대 그렇게 살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에게 아이들을 숨기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가 아이들을 지키려는 방식은 벽을 높이고 문을 잠그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늦게까지. 반면 다른 한쪽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공포가 아니라 기회였고 노출은 위험이 아니라 자산이었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잊히고 통제하지 않으면 왜곡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세계에서 살아남아 온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완전한 은도는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숨길수록 사람들은 더 궁금해하고 추측하고 왜곡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파파라치의 망원 렌즈, 인터넷의 끝없는 추측,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 이미 아이들은 세상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오히려 불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제안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통제하자, 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긍정적이고 안전한 맥락 안에서 선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상과 연결하자는 겁니다. 자선활동, 의미 있는 행사, 가족 중심의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하자는 생각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 많은 유명 인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숨기지 않되 훔쳐보는 사진 대신 공식적인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루머의 여지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아이들은 브랜드가 아니라 가족의 일부로 소개됩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문제는 이 두 생각이 절대 쉽게 섞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쪽에게는 타협이 곧 배신이고 다른 한쪽에게는 고집이 곧 자해입니다. 둘 다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오히려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감정은 더 무거워지고 결론은 더 멀어집니다. 이 갈등은 단지 가정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온 공적 이미지, 활동 방향, 미래 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중심의 공익 활동을 내세우면서 정작 아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점점 더 노출된다면 그동안 강조해온 사생활 보호 메시지는 모순에 빠집니다. 최근 몇 년간 두 사람의 행보는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들은 엇갈린 평가를 받았고 일부 협업은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대중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순간들은 모두 과거와 연결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떠나온 곳, 끊어내고 싶었던 관계, 상처와 폭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존재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우리가 무너져도 아이들은 산다. 다른 한쪽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느 쪽도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일지도 모른다고요.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이 무너집니다. 벽을 너무 높이 쌓으면 가족은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됩니다. 무대에 너무 자주 올리면 한 사람은 평생의 트라우마를 다시 살아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쌓이고 쌓여 결국 결혼 자체를 무너뜨리는 경우입니다. 만약 그 지점까지 간다면 아이들을 둘러싼 싸움은 훨씬 더 잔혹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언론, 여론. 그 누구도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그 싸움 자체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유령과 미래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려던 부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결국 둘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둘 다 포기하는 제3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벽한 보호와 완전한 고립 중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통제된 노출은 안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